나는 신장이식 13년 차이다. 오늘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효율 100%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동영상의 어떤 댓글에 어떤 분이 내일 그 카테터 수술하러 갑니다. 참 이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아마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배에다가 카테터를 꼽아야 그 복막투석에 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꽂게 되면 이제 대중목욕탕 가는 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도 이제 팔에 카테터를 심는데요. 제가 마음이 상당히 짠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식을 해서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는데요. 복막투석이 앞두고 계신 분들, 혈액투석 앞두고 계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식 중에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실제로 캐나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내추럴 닥터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이걸 많이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의사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사이비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내추럴 닥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북미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현상이 우리 같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문 보도 자료의 타이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암 경험자 146만여 명 중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병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실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아주 크게 경험했고 실제로 제 질병에 적용해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율 100%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마음가짐을 먹고 실천하는 데는 돈이 절대 들지 않아요. 역시 효율 10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투자비가 없으니까. 예.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타인에게 있어서도 유해하지만 분노는 당사자에게 가장 유해하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다혈질이고,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귀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자들하고의 그런 거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운동하던 그런 모임에 제가 일기였는데요. 거기에서 만나게 되면은, 나이가 40대 돼도, 40대 후반이 돼도, 천장의 매미, 벽의 매미, 이런 놀이를 하면서 놀고는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만이 아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성격도 좀 셌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 자유로에서 차량 시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강대교에서 자유로로 탈 때 차가 이제 옆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차를 보내고 제 차가 들어가는데 오던 차가 비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 친구를 이겨내고 이제 갔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쌍라이트를 트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자유를 접어들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제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빡친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차가 이제 그랜저였어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제가 가서 창문을 내리고 계속 쌍라이트를 켜대면서 막 쫓아가니까 여기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차를 이렇게 대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조수석에 있던 그 친구가 한 30대 정도, 30대 중반 정도 됐던 남자아이 둘이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더니,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상암동 들어가는데 그 옆에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뒤로 제끼고 한 30분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치고받고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경찰이 왔을 거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결과로 갔을 거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건 좋은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분노가 나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건 참 바보 같은 게 아닌가. 아파서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는데 그 차에 누워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 사업상에 이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게 되죠. 2018년 11월 제가 이제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11월 12일 경에 제가 어떤 결심을 하나 합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특히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조금 안 좋은 행태를 보이면은 정말 화가 나죠. 근데 하여간 그때 제가 약 1년 전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걸 제 생활 모토로 딱 적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까지 제가 화를 한 3번 정도 낸 것 같아요. 근데 화를 내면 나만 손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경영을 하는 사람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빵점입니다. 돈 주고 손해 엄청 봐요. 속된 말로 뭐 주고 뺨 맞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결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첫 번째 굉장히 크게 화를 냈는데요. 화를 내서 허리가 아프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소변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험사에서도 요즘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걸 했는데, 분명히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다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그 소변 검사지를 해보니까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그게 원래 그린색이 정상인데 계속 정상이었는데 이 색깔이 노란색 쪽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해요. 이 자연치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동영상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내 몸이 화를 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장이 안 좋거나 장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화가 그 안 좋은 쪽에 공격을 해요. 그게 공격을 해서 어떤 변종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그 장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렇게 화를 냅니다. 화를 3번 정도 크게 낸 것 중에 이제 그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어떤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회사가 한 30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 대표 있잖아. 내가 월급 줘도 50%는 다 도둑놈이야. 근데 그걸 품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경영자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대기업에 다닐 때, 그때 저도 그 도둑놈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 나를 그렇게 또 품어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구나 하니까는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제가 세 번째 화를 냈을 때는, 진짜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을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사과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내가 화를 낸 배경이 우리 회사 안에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바리가 우리 회사의 내 나와바리에서 그 사람이 왔는데 화를 낸 거가 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쪽팔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하고 같은 커피숍에서 있다가 화를 냈으면 그렇게 미안하지 않았을 텐데 내 나와바리에 온 당신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게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분이 조금 이렇게 저를 달리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제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는 거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지 않고를 떠나서 한 가장이 몸이 아파서 그것도 아주 큰 질병을 해서 우리 모두 희귀난치성 질환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잘못한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 아내와 우리 가족들한테 참 내가 미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화를 내죠. 근데 그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화를 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화를 냈을 때는 기분이 뭐 풀리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더 손해가 와요. 그리고 그거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됩니다. 예. 아, 그래,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하게 되는 게 나의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이에요. 저는 혈압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혈압약을 먹지 않고 있고요. 혈압은 정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호의가 돌아와요. 그게 정말 큰, 좋은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고요. 화를 내지 않게 되면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어서 결국은 내가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배려거든요. 근데 그 배려를 결국 저 사람도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알게 되더라. 그래서 그게 상호 간에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오더라. 이게 제가 최근 1년 동안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얻은 그런 결론입니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4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화를 내는 사람은 나 어리석다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건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병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신문 보도 자료에도 나왔듯이 마음을 지켜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걸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는 신장이식 13년 차이다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동영상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